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40년 넘게 일해왔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스마트폰은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로운 앱을 깔려니 막막하다. 내가 이 나이에 또 뭘 배운다고? 이미 늦었지 않나? 만약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쇠 하나만 있으면 6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70대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80대에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리를 할 때, 이 요리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메타인지고, 이 부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것도 메타인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67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하니 영상 편집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못했나? 하며 자책했지만 곧 나는 워드나 엑셀은 잘하지만 영상 편집은 새로 배워야 하는 분야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를 자기 객관화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니어에게 메타인지가 특히 중요할까요?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배달음식을 시키는 것이 상상이나 됐나요? 지금은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앱으로 주문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존 경험에 대한 과신입니다. 나는 40년 넘게 일해봤는데 하는 생각이 새로운 배움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하면 창피해 하는 생각이 시작 자체를 막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있으면 이런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메타인지 훈련을 받은 60세 이상 성인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률이 40% 향상됐습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평균 35% 증가했고요. 우울감은 25%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는 30% 증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메타인지가 시니어의 자립심을 키우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구분하게 해줍니다. 72세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영희 씨는 손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늘 전화만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를 통해 나는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는 잘하지만 카카오톡 사용법만 모르는구나 라고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 후 딸에게 카카오톡 사용법만 집중적으로 배워서 지금은 손자와 매일 이모티콘까지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배우는 거예요. 둘째,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 방법으로 3일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이 부분은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더 연습이 필요하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를 배우실 때 처음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메타인지를 통해 나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연습하는 게 더 잘 배워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영상을 보고 바로 따라 그리기를 반복하니 3개월 만에 멋진 디지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메타인지는 실패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배우는 과정에서라고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전통적인 생각은 이래요. 내가 또 실수했네. 역시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안 돼. 하지만 메타인지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났구나. 왜 그랬을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시니어들의 회복 탄력성을 크게 높입니다. 넷째,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랬죠. 이 컴퓨터 참 다 어려워. 이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 그래프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질문은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점진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점점 더 큰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단계별 성장의 예를 들어보면요. 1단계,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성공. 2단계, 사진 보내기 도전. 3단계, 단체 채팅방 만들기 시도. 4단계, 카카오톡 쇼핑하기 배우기. 5단계, 다른 새로운 앱도 시도해보기. 각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다음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독립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타인지가 시니어의 자신감을 높이는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는 믿음이에요. 메타인지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키워줄까요? 첫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 거죠. 둘째, 작은 성공을 축적할 수 있어요. 매일 작은 성취를 명확히 인식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이만큼 늘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실패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실패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한 자기 존중감도 회복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쉬운데 메타인지는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켜줍니다. 68세 김미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미자 씨는 딸이 운영하는 카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POS기 사용법을 몰라서 늘 내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타인지를 통해 나는 손님 응대는 정말 잘하는데 POS기 사용법만 배우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POS기 사용법을 익힌 김미자 씨는 카페의 최고 직원이 되었어요. 내가 쓸모없다 에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된다 로 자기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가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벽은 기존 경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나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왜 요즘 방식을 따라가야 해? 하는 생각이 들죠. 해결법은 이겁니다. 경험은 자산이지만 새로운 도구와 결합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기존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장점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경험 더하기 새로운 도구는 시너지 효과라는 마인드셋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완벽주의와 체면 의식입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것을 들키면 창피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해결법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 더 현명함을 인식하고 젊은 세대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세 번째 장벽은 확증 편향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때문에 새로운 정보보다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결법은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고 가정하고 반대 의견도 경청해보세요. 실험적 마인드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메타인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일 자기점검을 해보세요. 아침 10분 루틴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배우고 싶은 것 한 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녁 10분 루틴으로는 오늘 새로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잘했던 점은 스스로 칭찬하고 내일 개선할 점을 실행 가능한 한 가지로 정해보세요. 74세 이순자 씨의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요. 오전에 오늘은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를 배워보자 고 생각하고 오후에 손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실습했어요. 저녁에는 사진 보내기는 성공, 내일은 동영상 보내기 도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둘째, 피드백 수용 연습을 해보세요. 단계별로 접근해보면요. 1단계는 안전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2단계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때? 라고 묻지 말고 이 부분에서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3단계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조언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셋째, 작은 실험을 반복해보세요. 실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69세 박정호 씨가 온라인 쇼핑을 배울 때 예시를 들어보면요. 1주차에는 쿠팡 앱 설치하고 둘러보기만 했어요. 2주차에는 검색 기능을 사용해봤고 3주차에는 장바구니 담기 연습을 했어요. 4주차에는 실제 주문을 한번 해보고 5주차에는 후기 쓰기까지 완주했습니다. 각 주차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기록했어요. 넷째,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비교해보면요. 고정 마인드셋은 나는 원래 기계치야, 이 나이에는 무리야, 실패하면 창피해 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배우면 할 수 있어,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해요. 실천 방법은 부정적 자기대화를 발견하면 즉시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과정에 집중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다섯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시니어 학습 카페에 가입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성장 과정을 공유해 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으로는 동네 문화센터 강좌, 시니어 동호회 활동,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메타인지에는 놀라운 부수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예전엔 또 실수했네, 나는 정말 바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이 실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개선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71세 장인순 씨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메타인지를 통해 내가 조언하는 걸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간섭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 후 조언 대신 질문을 하거나
먼저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셋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메타인지는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혁신적 시니어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필요한 도움을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하고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7일 챌린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1일차는 자기 탐색의 날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5가지, 배우고 싶은 것 5가지를 적어보세요. 2일차는 관찰의 날이에요. 오늘 하루 내 감정과 행동을 3번 이상 관찰하고 기록해보세요. 3일차는 질문의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질문해보세요. 4일차는 실험의 날이에요.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것 1가지를 시도해보세요. 5일차는 반성의 날입니다. 이번 주 실수했던 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세요. 6일차는 도전의 날이에요. 어려워서 미뤄뒀던 일 1가지를 시작해보세요. 7일차는 정리의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변화를 정리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워보세요. 메타인지를 기르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1개월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덜 두려워집니다.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성공적으로 익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집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은 메타인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겠네. 이 부분은 내가 실천해 볼 수 있겠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생각들이 메타인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전 3분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1가지, 배운 것 1가지, 내일 시도할 것 1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못해를 아직 못해로, 모르겠어를 아직 모르겠어로 바꿔보세요. 셋째, 작은 도전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시도해볼 새로운 것 1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거기에 메타인지라는 날개를 달면 여러분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고 성장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 2막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근에 새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있나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